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유학 나간 북한 최상위 계층 자녀들을 모두 북으로 돌아오라는 기사와 뉴스가 SBS 단독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유학생 전원을 소환했다는 소환령이 발동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경험이 있는 철수님의 다양한 유학생의 사연을 통해 그 세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평양의 한 관청 김철수 과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읽고 있었다. 해외 유학생 전원 소환 및 사상 교육 실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년 만에 재개되는 이 조치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과장님, 소환 대상자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김철수는 명단을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립대학 등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조카 민호의 이름도 보였다. 민호야. 김철수는 중얼거렸다. 2년 전 어렵게 유학 기회를 얻어 중국으로 떠난 조카가 걱정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민호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형님, 민호가 소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준비를 시키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김철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다음 날 김철수는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의 소환 명령을 전달했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영호 참사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다. 갑작스러운 결정입니다만 어쩔 수 없군요. 즉시 유학생들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영호는 베이징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대사관으로 불러 모았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소환 명령을 전달했다. 동무들, 조국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모두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어떤 이는 당혹스러워했고 어떤 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유학생 박지원이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러시아 친구 이반은 지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걱정 마, 지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유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들은 자유로운 해외 생활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평양 만수대의 한 고급 아파트. 리성민 교수는 아들 태호의 유학 준비를 돕고 있었다. 태호는 곧 중국 베이징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아들아, 네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우리 가문이 영광이야. 리성민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두뇌로 주목받았고 마침내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북한에서 해외 유학은 최상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같은 시각 평양 제1중학교에서는 해외 유학 선발 시험이 진행 중이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시험장 밖에서 학부모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이가 합격해서 꼭 러시아로 갔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공부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테니까요.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 아이도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해외 유학생들은 돌아와서 좋은 자리에 배치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태호의 친구 민수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축하해, 민수야. 태호가 기쁨에 들떠 말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너랑 같이 베이징에서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뻐. 두 친구는 앞으로의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한편 평양 외무성에서는 해외 유학생 관리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은 약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관리가 보고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인재들입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외무성 고위 관리가 강조했다. 회의실을 나온 한 젊은 관리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나도 언젠가 내 아이를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어. 그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아닌가?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모두의 꿈이지. 그날 저녁 태호의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태호의 유학을 축하했다. 우리 태호가 앞으로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태호는 그 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책임과 기대를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양인민대학 습당. 수백 명의 해외 유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의 박영철 교수가 단상에 올랐다. 동무들, 여러분은 조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일부 동무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번 정치 강습의 목적은 여러분의 사상을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한 학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너무 갑작스러워. 난 곧 시험이 있는데. 옆 학생이 재빨리 답했다. 쉿. 조심해. 누가 들을라. 강습 첫날 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했다. 한 그룹에서 베이징대 유학생 김민준이 발언했다. 저는 중국에서 공부하며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점도 보았습니다. 토론을 지켜보던 감독관이 민준의 말을 제지했다. 동무,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며칠 후 한 학생이 강습장 밖으로 불려나갔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것이었다. 동무, 당신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조사관이 엄하게 말했다. 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강습 중간에 자아비판 시간이 있었다. 모스크바 국립대 유학생 이수연이 단상에 섰다. 저는 러시아에서 공부하며 개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했던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수연의 고백에 다른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강습 마지막 날 최종 평가가 있었다. 학생들은 한 명씩 면담실로 들어갔다. 평가관은 태호에게 물었다. 동무, 이번 강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태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지식을 조국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평가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민준과 수연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힘들었지? 민준이 물었다.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지.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가 어떨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 앞. 유학생 박민호와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정말 저만 돌아가야 하나요?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희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명령이 그렇대. 그때 대사관 직원이 나와 민호에게 말했다. 박민호 동무, 이제 들어가세요. 곧 출발합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꼭 다시 만나요. 김영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이 대사관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행기 안,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옆자리에 다른 유학생이 말을 걸었다. 너도 부모님과 헤어져 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입국장을 통과하고 있었다. 공항 한편에서는 관리들이 유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민호. 한 관리가 외쳤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네. 관리는 민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관리를 따라갔다. 별도의 방에서 그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세요. 조사관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주로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민호는 겨우 풀려났다. 그는 지정된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한 민호는 같은 방을 쓰게 된 동료 유학생 이준호를 만났다. 너도 조사받았어? 준호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긴장돼서 힘들었어.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습이 걱정이야.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중국에 남아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유학생들은 버스에 탑승해 인민대학 습당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 달간의 강습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의와 토론, 자아 비판 시간이 계속되었다. 강습 중간에 민호는 몰래 준호에게 속삭였다. 이게 언제 끝날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리고 끝나도 우리를 어떻게 할지. 강습이 끝나갈 무렵 관리들은 유학생들의 향후 거취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대학으로, 일부는 연구소로, 또 일부는 각종 기관으로 배정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다. 박민호, 당신은 국가과학원 컴퓨터센터로 배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 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강습이 완전히 끝난 후 민호는 준호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조심해, 준호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호는 배정받은 숙소로 향하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가? 부모님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억들. 모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부의 관심과 향후 전망. 서울 통일부 회의실. 고위 관리들이 모여 북한 유학생 소환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작년에 10여 명의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보고했다. 통일부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번 유학생 소환 조치가 추가적인 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대답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유를 경험한 젊은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참모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기회에 탈북한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유학생들의 재교육과 배치 작업이 한창이었다. 평양 국가과학원. 민호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을 맞이했다. 그의 상관인 김 부장이 말했다. 박민호 동무, 당신의 해외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해외에서 경험한 첨단 기술과 북한의 현실 사이의 격차를 실감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중국 선양의 한 호텔 방. 탈북에 성공한 전직 유학생 이수민이 한국 정보요원과 만나고 있었다. 북한으로 돌아간 제 친구들이 걱정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분명 탈출을 시도할 거예요. 수민이 말했다. 정보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주 후 북마이너스 중 국경 근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고 있었다. 조심해, 민준아. 한 남자가 속삭였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형. 이제 곧 자유의 땅이죠? 그들은 유학 시절 친구였던 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출을 감행한 전직 유학생들이었다. 서울의 한 안전가옥. 탈북에 성공한 유학생들이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안전한 탈북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말했다. 탈북 유학생 중 한 명인 박지원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조국 통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다.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유학생 소환 및 재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동지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재교육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한 간부가 보고했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일부가 탈출했다고 하더군. 앞으로 해외 유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북한의 해외 유학생 소환 사태는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남한 정부는 이 상황을 주시하며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탈북한 유학생들은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그날을 꿈꾸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탈북 유학생 출신 박지원이 북한 관련 특강을 하고 있었다. 북한의 해외 유학생들은 엘리트 계층이지만 동시에 체제의 모순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북한에 남아있는 유학생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마도 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죠. 한편 통일부에서는 북한 유학생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해외 유학 정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보고했다. 통일부 장관이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시 북한의 평양 국가과학원. 민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의 동료인 최 연구사가 다가왔다. 민호 동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니 대단하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해외에서 배운 것을 조국을 위해 활용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는 해외에서 경험한 자유와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 무렵 중국 선양의 한 비밀 아지트. 탈북 브로커 김영호가 새로운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평양의 한 과학자를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의 정보는 매우 중요할 거예요. 김영호가 한국정보원에게 말했다. 정보원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곳은 다시 한국 서울의 한 정부 청사.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북한의 해외 유학생 소환 이후 그들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이 보고했다. 대통령이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인 셈이군요? 통일부 장관이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대북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심야까지 이어졌고 새로운 대북 전략이 수립되었다. 몇 주 후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남측 대표가 제안했다. 이제는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재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측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 문제는 상부에 보고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회담장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 통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발표자로 나선 박지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청중 속에는 민호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1년 전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해 이제는 남한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실 그의 탈북 스토리는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라고 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민호와 지원이 만났다.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지원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해가 저무는 서울의 하늘. 민호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젠가는 평양에서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겠지. 그의 마음속에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북한의 해외 유학생 소환 사태는 그 변화의 한 장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큰 물결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읽어내고 평화로운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혜와 인내일 것이다. 다음은 해당 SBS 뉴스의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에게 강제 소환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해오다가 중단됐던 유학생들. 사상 교육을 5년 만에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조치가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단독 취재였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 연방대중인 생를 주신 조국은 동무들의 학업 성과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수백 명대로 추산되는 해외 유학생은 북한에선 최상위 계층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학생들에게 북한 당국이 최근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평양인민대학습당 열리는 정치 강습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전체 유학생 소환은 해마다 다 되는 중국 SNS 한생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소환된 유학생은 학습 소홀은 물론 이성교제나 생활태도까지 문제 삼아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주책임한테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건 좀 들어가서 엄격하게 받을 수 있죠. 대북 소식통은 북이 과거 체류 중인 부모와 같이 귀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 강습이 끝난 뒤 북한에 강제로 남게 될 수 있다.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동행한 부모가 뇌물을 써서 출국 문건 등을 빨리 받도록 손을 썼는데 이번엔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북한으로의 귀국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엘리트 계층 10여 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유학생 소환이 해외파 엔진의 추가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이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저희 살아생전에 통일 내지 북한의 붕괴 소식을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유학생들이 돌아가거나 도망가는 요즘 그와 관련된 소식을 어느 채널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들어서 세계 속으로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